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의 공통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을 매일 빠짐없이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여전히 높게 나오거나 들쭉날쭉하게 변한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실제로 대한고혈압학회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중 약 30% 정도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특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김 씨는 3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혈압이 계속 140에서 160 사이를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고 하셨지만 김 씨는 더 많은 약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 놀랍게도 기존의 약 용량만으로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 씨와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시니어 분들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은 모두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약 먹어도 혈압이 안 잡히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습관은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즉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200mg으로 권장량을 60%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의 경우 이 수치가 더욱 높아져서 평균적으로 하루 35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압약의 효과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혈관 안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는 곧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숨어있는 나트륨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을 통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봉지에는 약 18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9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약 1200m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약 100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습관은 불규칙한 약물 복용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혈압약은 24시간 동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 복용 시간을 제각각 다르게 하시거나 가끔씩 깜빡하고 드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압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에 비해
혈압 조절률이 약 40% 낮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복용해야 하는 약을 저녁에 먹거나 하루 걸러 한 번씩 복용하는 등의 패턴을 보이는 분들에게서 혈압 조절 실패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복용 시간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혈압약은 아침 식사 전이나 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리듬상 혈압이 오전에 가장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의 경우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복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혈압약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혈압 자체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소주 2잔 이상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금주하는 환자에 비해 혈압약의 효과가 평균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압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알코올과 특정 혈압약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베타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부족한 수면입니다. 수면과 혈압의 관계는 생각보다 매우 밀접합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 디핑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24시간 내내 높은 혈압이 유지됩니다. 국립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성인의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정상 수면 시간을 갖는 사람보다 약 2.5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약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약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의 약 45%가 일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등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그 자체로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의 운동 실천율은 약 35%에 불과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혈압약의 효과가 평균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약물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곱 번째는 체중 관리 실패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도 감소시킵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mmHg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더욱 위험한데요. 허리둘레가 남성의 경우 90cm, 여성의 경우 85cm를 초과하면 고혈압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의 복부 비만율은 남성 42%, 여성 38%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하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심장이 더 많이 일하게 만들어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도 계속 흡연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약물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흡연하는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금연한 환자보다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저염식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마늘, 양파, 생강, 허브류 등은 짠맛 없이도 풍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재료들입니다.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면 상큼한 맛으로 짠맛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나트륨이 적은 메뉴를 선택하시고 국물 요리의 경우 국물을 적게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젓갈류도 가능한 한 적게 드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시면 첫 주에는 현재 섭취량의 20%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달 후에는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약물 복용의 규칙성을 높이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약통에 요일별로 미리 준비해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약 복용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달력에 약을 복용한 시간과 그날의 컨디션을 기록해 두시면 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용을 빼먹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약 복용을 깜빡하셨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시면 됩니다. 단, 다음 복용 시간이 4시간 이내로 가까워졌다면 그 회차는 건너뛰고 다음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 번에 2번분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금주가 가장 좋지만 어려우시다면 남성의 경우 하루 소주 1잔, 여성의 경우 반잔 이하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는 절대 음주하지 마세요.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나 와인을 선택하시고 안주는 나트륨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해서 알코올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 명상 등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침실에는 잠자리와 관련된 것들만 두시고 일이나 걱정거리는 침실 밖에서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에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모두 적어보시고 그 중에서 해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해결 가능한 문제들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세우시고 해결 불가능한 것들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과정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습니다. 심호흡 운동을 매일 10분씩 해보세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은 후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운동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TV 보면서 제자리, 걸음하기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일주일에 150분, 즉 하루 약 20분 정도입니다. 운동 강도는 운동하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숨이 차서 말하기 어려우면 강도를 줄이시고 너무 여유롭다면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세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5분 정도의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체중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한 달에 1kg 정도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체중의 5%만 감량해도 혈압에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일 때는 밥그릇 크기를 작은 것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양을 담아도 시각적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기르시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식은 가능한 한 피하시되 꼭 필요하다면 견과류나 과일 등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에 대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금연을 시작할 때는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시작하기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된 순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 대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미리 정해두시고 금연으로 절약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을 계획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계를 하나 구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시고 기록해 두세요. 혈압을 측정할 때는 측정 30분 전부터 금연, 금주,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측정 5분 전부터는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세요. 측정할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발은 바닥에 평평히 두고 팔은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시면 됩니다. 혈압 기록지를 병원 방문 시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조절이나 생활 습관 개선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치료 동기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혈압약의 효과를 증가시켜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초가 들어간 음식이나 차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등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 양파, 생강 등도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드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등도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아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나트륨 섭취량만 줄여보시고 다음 주에는 운동을 추가해 보시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빠른 속도보다는 꾸준한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잘 조절되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